club, blacked out on the porch, making too much noise. Up all last night, baby, up all last night. Party all night long, there is nothing wrong, baby, it's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Took a look at myself for a minute, I've been too washed out and I stopped to rethink it. Bad vibes are coming like waves, I had to decide why I wanna break down. For a minute it's okay to take a second just to let the intuition happen. You see how slowly definitions faded out of reminiscences on the past time, thinking in new times I'm having a best life. How w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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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 been dancing till we...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모델 자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사는 34살 DM8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류상으로는 2021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11월에 구입한 DM8 하이브리드고요. 지금까지 현재 9,800km 주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 내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이고 옵션 포함해서 3,400 중반 정도 가격대 하고 있는데 살 때 되게 운이 좋게 코리안 세일 페스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예,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게 딱 나오면서 코리안 세일 페스타 조기 출고 5대 할인이랑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할인을 되게 안 해주는 편인데 운이 좋게 3% 할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소세 인하까지 해서 실제로는 3,17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143만원이 할인이 돼서 시동세는 110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나요? 1,000만원을 선납을 했고요. 삼성카드에서 나온 할부 개념에 네. 좀 특이한 그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신용대출에 있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율은 3.5%고요. 월 40만원씩 지금 5년 잡혀 있거든요. 선납은 1,000만원 넣으셨고요. 네네. 그러면 이 차량 각종 모델 유지비 어떤 부분에서 지출될까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한 달에 한 1200에서 1500 정도를 타는데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거에 대한 기름값 가면 가득이니까 한 7만원 정도 7만 원. 나오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한 번 고장이 나서 센터를 간 적이 있는데 보증 수리가 되다 보니까 없고 뭐 엔진오일 갈고 이런 거는 일반 차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비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공인연비가 17인치에 19km인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계기판에 찍히는 게 20km가 넘고 22에서 23 정도가 나와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뻥연비다, 계기판에 나오는 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이 차 연료통 용량이 50L인데 그렇게 넣으면 1000km 넘게 주행이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뻥연비는 아닌 것 같고 잘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역시 연비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현재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리는 한 편도로 23km 이 정도가 나와요.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막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연비가 23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너무 좋고, 처음에 차를 사기 전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시내 주행이 연비가 잘 나오고 고속은 연비가 덜 나온다. 근데 이 차를 사고 제가 포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크루즈 컨트롤 키고 하니까 23km 이 정도는 그냥 나오고요. 시내 주행은 약간 막히는 부분 위주로 조금 오래 주행을 하면 시내 주행도 충분히 20km 이상 계속 나와줘요. 물론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연비를 위한 그런 주행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냥 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시내에서는 똑같이 주행하는데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더 연비 주행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단 더 잘 나오시겠죠? 네. 신경 안 쓰시고 운전하시는데도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 역시 대표적인 장점이었고요. 네.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변속기. 변속기요. 차를 사고 나서 찾아보니까 현대기아에서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용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 들어간 변속기가 탑재된 네. 모델이더라고요, 이 차가.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그 또 다른 편견 중에 하나가 모터에 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진다, 차에 꿀렁임이 있다. 주위에서 코나 하이브리드를 타는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자연흡기 탈 때보다 오히려 꿀렁임이 더 없고 엔진에 이런 개입이나 이런 것도 딱 그걸로만 알 수 있어요. 소리랑 계기판. 전혀 운행하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 이후로 투싼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에 점차 탑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변속기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중형 패밀리 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키가 크진 않은 편이라서 저는
저는 어떤 차를 타도 넉넉하긴 한데요. 근데 서우토바님처럼 키가 좀 있으신 분들, 180이 넘는 그런 분들이 조수석이나 뒷자리를 탔을 때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뒷자리에 타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렁크 역시도 되게 공간이 괜찮아서 제가 또 셀프 세차를 하기 때문에 세차 용품들을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실내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에요. 딱 봤을 때 내비게이션의 위치도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되게 낮다던가 누워있다던가 막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 공조기도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서 운전 중에도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옆에 버튼식 기어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 콘솔 박스랑 딱 일직선에 있고 손이 딱 닿는 위치라서 생각보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운전석 팔걸이도 좀 널찍하다 그래야 되나? 팔을 올리기가 편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보니까 운전 중에도 조작하기가 편하게끔 다 이렇게 손에 맞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직각이 아니고 그쵸. 누워져 있으니까. 네네.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가성비. 이 차가 풀옵션이 아니잖아요. 풀옵션이 아니지만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패밀리라는 트림이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트림 조정이 있어가지고 프리미엄 초이스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정도 옵션만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가 있을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반떼를 사시는 분들이 모던 트림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넣다 보니까 거의 풀옵 돼서 그냥 인스퍼를 산다. 근데 소나타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이 정도 중간 트림에 원하는 옵션 몇 개 딱 집어넣으면 진짜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구입이 돼요. 물론 이 차도 풀옵션을 넣으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 4,000만원짜리가 되는데 소나타를 3,900, 4,000원을 주고 산다는 거는 솔직히 사람마다 좀 차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받은 특별한 그런 할인 혜택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한 3,400만원 정도의 이 정도 차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님은 어떤 옵션들을 추가를 하신 건가요? 프리미엄 패밀리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컴포트 테크라고 해서 앞좌석과 뒷좌석에 약간 편의 옵션이 추가된 묶여있는 딱 그렇게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디자인이요? 네. 저는 이 차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소나타가 K5에 비해서 좀 밀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디자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디자인이 문제다. 네.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나 일반 DM8은 아쉽지 않나. 내가 차를 사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우와 이 차 정말 이쁘다. 네. 이런 소리 다들 듣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 차 딱 보면은 옆 라인은 정말 이쁘거든요. 사람들 다 보면 와 옆에 라인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라인에 보면은 괜찮네 그냥 볼만하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차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니까 좋게 말해줘서 이 정도인 것 같고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디자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센슈어스처럼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실제로 튜닝샵 이런 데서 앞범퍼를 센슈어스 범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차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가 소나타 영식 변경을 하면서 일반 소나타도 전면에 센슈어스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안 바꿨거든요. 이 부분은 현대에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더 팔리려면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센슈어스 디자인으로 바꿔라. 대신 이제 센슈어스 차주님들이 반발하실 것 같은 그쵸.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 두 번째 단점은 공조기가 제가 아까 되게 편하고 좋다고 했는데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계속 조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수석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이 차의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를 자기가 알아서 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부분이 밤에 되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버튼들이 지금 다 검은색이잖아요.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 LED가 작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가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딱 되면 불은 이 그림들에만 들어와요. 버튼은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공조기라는 거는 사실 안 보고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간편하고 직관성이 좋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직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단점이 실내 공간이 되게 넉넉하고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실내 수납 공간은 굉장히 모자라요. 팔걸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널찍하고 좋은데 손잡이가 약간 안으로 파서 손잡이를 만든 이런 식이라서 동전을 놓는다거나 이러면 빼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기에는 좋은데 뭔가 물건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없어요. 공간이. 그냥 컵홀더 정도만 있는 걸로.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디지털 키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려면 핸드폰을 여기 무선 충전 거치대에 꼭 올려놔야지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콘솔박스
ABS 공간도 절반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올려놓으니까. 네, 핸드폰을 올려놔야 시동이 거니까 시동을 걸 때마다 여기 있는 물건을 빼고 핸드폰을 올려놓고 시동을 걸 순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없다. 제가 이전에 탔던 차들 중에 이렇게 실내 수납 공간이 없는 차가 없었어요. 이전에 어떤 차량 타셨나요? 이 차 타기 전에는 YF 소나타 4년 탔었고요. 제가 모닝도 탔었는데 모닝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아기자기하게 공간들이 있어서 되게 활용을 잘 했었고, YF 소나타는 너무 넉넉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차는 보기에는 좋지만 생각보다 물건 놓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이게 트렁크가 넉넉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렁크에 손잡이가 없어요. 아, 손잡이. 전동 트렁크는 풀옵션을 가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손잡이가 없는 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검색하면 사제로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다이킷 이런 걸 팔아요. 다이킷도 되게 싸요. 왜 이 정도를 안 해줬지 싶은. 특히 이 트렁크 윗면이 더러울 때는 만지기가 싫잖아요. 패밀리카라는 게 결국 트렁크의 활용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정도의 배려가 없다는 게 솔직히 조금 별거 아닌데 뭔가 되게 기분 나쁜. 마지막 단점이, 이거는 실제로 타보셔야만 알 수 있는 건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이 차의 후방 카메라에 물맺힘이 진짜 심해요. 설계의 문제겠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 퇴근을 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후진을 누르는 순간 후방 카메라가 안 보여요.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들 중에 제일 심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후방 카메라는 안 봐야겠다, 거의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형이 DM8을 타고 있어요. 비만 오면은 내려가지고 물티슈로 후방 카메라를 계속 닦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닦아요. 맞아요. 내릴 때마다. 그래가지고 뭐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물맺힘 때문이었군요. 이런 거는 안 타보면 진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 차가 좀 뒤가 되게 잘 더러워지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차랑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뒤도 좀 되게 잘 더러워지는 것 같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트림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네. 풀옵션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은 풀옵션을 사면 되는데, 중간 트림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내 차 만들기 이런 데서 추천 옵션을 보면 중간 트림을 추천을 많이 해줘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보고 가성비를 좀 생각했으면 좀 더 올바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 보면 주로 풀옵션이다 보니까 어그로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막 소나타가 4천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영상이 나와요. 4천만 원짜리를 안 사더라도 필요한 옵션이나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있다. 너무 풀옵션에 집착을 안 하고 적당한 트림으로 구입을 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트림에서 옵션 몇 개만 추가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으로도 좋고 가격 부담도 되지 않고 네.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처음에 딱 샀을 때 디자인 부분에서 와, 옆이 진짜 이쁘다, 앞은 그냥 볼만하다, 그냥 그 정도 반응이었는데, 실제로 타면 생각보다 정숙하고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 사람이 많고요. 계기판 연비 보면 다들 한 번 더 놀래고, 그리고 이 차 가격을 들으면 또 놀래요. 하이브리드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인데 3,000대 중반, 저는 할인을 받아서 이제 3,000대 초반이지만 이 차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인데 살만하네 가격이.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량은 정말 그 전면부 그릴만 바꿔놓으면 완벽한 차량이 되겠어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괜찮은 차가 되는 거죠. 완벽이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해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되게 후회를 할 뻔한 적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비 막 20km가 넘는 연비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지금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이 차를 샀을 때는 대전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거리도 편도 4km 그 정도 거리를 출퇴근을 하는데, 계기판을 딱 봤는데 연비가 13km 이런 거예요. 아... 뭐지? 하이브리드 막 시내 주행하면 연비 좋다고 그랬는데 속았나? 물론 그 전에 YF 소나타를 탈 때는 시내 주행이 6km, 7km가 나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2배인데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하이브리드한테 기대하는 숫자가 있는 거고, 이거 맞나? 약간 이랬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할 뻔했는데, 근무지가 세종으로 바뀌고 나서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진짜 하이브리드의 진가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출고하자마자 며칠 안 됐을 때 그때는 진짜 속은 줄 알았어요. 연비 막 20기 됐는데. 그니까요. 그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핸들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핸들을 돌리는데 끽끽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대 사업소에서 베어링을 교체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 요즘 차들 고질병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샀으니까 이 차를 사서 후회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구입하기 전에 고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차도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비교하셨던 모델 다른 모델 없었나요? 제가 차뿐만 아니고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가진 한정된 예산으로 알아봤을 때 고민을 했던 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그랜저, 제가 나이나 이런 게 이제 그랜저를 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여서 고민을 했는데 그랜저를 타면 하이브리드를 따지는 솔직히 좀 어려웠고 아반떼를 타자니 제가 YF 소나타를 탔었으니까 급을 낮추는 거잖아요. 급을 낮추기도 좀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쳐냈고 K5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K5의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정말 괜찮긴 하지만 저는 이제 YF 소나타를 4년 동안 정말 무리 없이 잘 탔어요. 네. 그래서 소나타라는 이름에 대한 믿음 그런 신뢰. 부분들이 네 조금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K5의 안 좋은 이미지 저한테 조금 작용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차의 디자인이 충분히 저한테는 납득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니 그런 할인의 혜택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구입을 했죠. K5의 그 이미지가 조금 걸리셨다. K5랑 소나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팔방미인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돈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육각형 같은 차 딱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나온 거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 뭔가 좀 다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아, 재밌으셨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네.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고민 없이 그냥 일단 한번 네. 다른 차주분들도 나와서 얘기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